안녕하세요. 영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오늘은 제 100강 이유유의 초기 원장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강까지 온 걸 생각하니 네. 처음에 프롤로그를 찍던 때로부터 음. 굉장히 먼 길을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문준혜 선생님. 아유, 그동안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125강 마치는 순간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제 100강 네. 한번 해설을 해주시죠. 네. 이유유외 할 때 이자는 원래는 바꾸다는 뜻의 역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쉽다라고 하는 뜻의 이자로 읽어야 돼서 네. 그래서 이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유자는 가벼울 유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자는 바유자. 바라고 하는 거는 마치 바소자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의 어조사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아니하고 경솔한 일은 두려워해야 할 바다. 이렇게 네. 해석됩니다. 그 다음 네 글자는 이제 촉이원장 이렇게 발음을 해드렸는데 네. 촉자도 두 가지 도금이 있습니다. 속할 속자, 그러니까 물이 속자 일 때는 속으로 발음하고요. 이어져 있다, 붙어 있다 이럴 때는 촉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촉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네. 이자는 귀 이자고요. 그다음에 원자는 담 원자, 장자도 담장 당자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담에도 귀가 붙어 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담에도 귀가 붙어 있으면 누가 이제 듣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이자 보겠습니다. 네. 쉬울 이자라고 하셨죠? 네. 네네. 쉽다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이제 풀으셔야 되는데 네. 원래는 바꾸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무역할 때 이걸 네. 쓰지 않나요? 설문소전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 원래 이제 허신이 설명하기를 석역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색깔을 수시로 변하는 아, 이제 그런 파충류의 일종을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 역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해와 달로 구성돼서 역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마치 음과 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네. 그래서 음과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역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아의 경전 가운데 역경하고 깊은 연관을 가진 해설이죠. 네네. 주역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고문자에도 맞는가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춘추문자를 가보시면 마치 허신이 변화무쌍한 파충류의 종류를 이제 역자로 표현한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무슨 네. 동물을 사냥한 것처럼 보이네요. 머리와 내 몸체와 무슨 이제 팔이나 다리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전체 상형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글자를 거꾸로 갑골문이나 근문 쪽으로 가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네. 몸에 붙어 있다면 획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문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갑골문이나 근문에서 오는 역자라고 예.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의 모습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잔 같은 예. 곳에 물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진 물 이게 이제 이렇게 세 획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손잡이 같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돼 있던 게 역자의 원래 글자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잔에 물이 네. 따라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술을 따라주거나 뭔가 주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이 역자가 시작됐을 거다. 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글자 아시죠? 아, 이게 하사하다 할 때 그 사자인가요? 예, 네. 주다라고 하는 사자가 원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아, 갑골문이나 근문에 보면 용례가 다 무언가를 내려주다 이런 뜻으로 쓰였답니다. 그럼 그게 원래 네.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점차 설문 소전에서부터 이제 주역의 사고 방식이 들어가서 글자를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한 글자가 당시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다 이런 뜻으로 점차 새기게 되었죠. 네. 나중에 이것이 쉽다, 수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된 건 아마 빌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유래가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요. 그 다음 글자는 가벼울 네. 유자라고 하셨습니다. 가벼울 유자예요. 네. 근데 가볍다라고 음. 하는 뜻은 음. 원래는 요 수레거가 붙어 있는 글자잖아요. 네. 이렇게 요 부분을 왼쪽만 쓰면 이렇게 수레입니다. 네.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원래 추장할 때 추자이니까 추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 글자 유에 이게 네. 발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레가 가볍다는 뜻이겠죠? 네. 네. 수레거자가 그러면 의미인데 네. 제 생각에는 수레 네. 자체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수레 가운데 가벼운 수레다. 그러면 이제 전차용에서도 날래고 활용이 쉬운 이제 그런 기물이 되겠죠. 네. 가벼운 수레라고 하는 뜻에서 여기서는 가볍다. 네.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건 행동이 가벼운 거죠. 원래는 이제 무게가 가볍다 해서 네. 행동이 가볍다까지 갔네요. 그 사람의 행실이 경박한 거죠. 네. 경솔하고, 네, 경솔하고. 말도 쉽게 하고 뭐 네, 이런 거군요. 이런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바유자라고 하셨는데 바라는 개념이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설문 소정부터 보실게요. 네. 뭐가 보이냐 하면 이렇게 쓰는 글자 네. 치다라고 하는 뜻의 복자입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인자. 사람인자. 네. 그럼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획이 그어져 네. 있잖아요. 네. 요게 뭐냐는 거죠. 요거를 허씨는 물숫자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너무 생략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의 줄기만 그렸지 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물숫자에 보여지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갑골문이나 근문에 보면 허신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갑골문에는 보시면 사람인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글자만 네. 있는데 예. 근문에 오면 중간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물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수의 모양으로 보면 물론 설문의 소전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뜻이 달라집니다. 네. 고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뭔가 이렇게 치다, 두드리다, 매를 때리다 네. 이런 뜻이니까 아마 그러면서 나오는 뭔가 피인가요? 이제 피거나 땀이거나 이제 그런 액체를 상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유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 용례로 보면은 뭐뭐한 바, 뭐뭐한 것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네, 원래 의미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나 혹은 뭐 남을 때린다든지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글자로는 안 쓰이고 쓰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이렇게 문장 안에 기능을 담당해주는 어조사로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자, 두려워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운 걸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네. 예. 밭이 무서운 건가요? 밭에 혼자 가면 무서운 건가요? 이 밭전자가 있네요. 갑골문에 보시면 이거 밭전자 같이 해서에도 이 밭전자가 보이는데 네. 밭이 아니고요. 귀신의 머리입니다. 귀신이요? 갑골문에는 귀신의 전체 상형이 드러나 있죠. 네. 귀신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근문에 이어졌고 설문의 소전에도 그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허씨는 좀 설명을 조금 특별하게 합니다. 네. 요거는 귀신의 머리가 맞는데 네. 이렇게 생긴 네. 요 아랫부분은 호랑이 호자에 생략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호랑이 호자라는 것인지.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네. 있잖아요. 예, 요게 예. 이제 사람 구부리고 있는 모양 것 같거든요. 요 나머지는 이제 호랑이 몸에 드러나 있는 무늬를 상영한 부분인데 그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씨는 귀신도 무섭고 아랫부분에 호랑이의 발톱을 상영한 건데 호랑이의 발톱도 무서우니 이게 두렵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의미를 네. 줄 수 있는 네.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결합시켜 놨네요. 네. 그런데 네. 이 자연의 변화로 온전히 허씨를 믿을 수는 없죠. 네. 근데 윗부분이 네. 설문 소전에 보면은 밭전자처럼 생긴 거에 위에 조금 올라와 네. 있어서 귀신 귀자가 사실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서나 해서에서는 이제 그게 그게 없어졌네요. 버렸죠. 그래서 밭전차 모양처럼 이렇게 변화했는데 네. 그거는 밭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네 글자가 끝났는데요. 한번 정리를 할까요? 이는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유자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유외 두려워해야 될 바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런 뜻이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구절의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제가 촉이라고 읽어드렸는데 원래는 속이라고 하는 발음이 더 네, 많이 쓰이죠? 많이 알려져 예, 예. 있습니다. 잘 보시면 소전의 글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이렇게 생겼죠. 위에 부분. 요것은 원래 꼬리 밑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 아랫부분은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촉나라 촉자죠. 예. 그러니까 촉속 혹은 촉촉 이러니까 네네. 이제 이게 발음 계열인 걸 분명히 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자가 네. 의미인데 네. 꼬리라는 게 어떻게 이 의미 성분이 될까요? 꼬리는 몸의 본체에 붙어서 이어져 있는 거죠. 아, 따로 떨어져 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항상 붙어 예, 있으니까. 붙어서 이어져 있다 아. 보니까 이어지다 이런 뜻이 이제 이 속자에 담겨져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은 여기 촉으로 발음을 해드렸는데 네네. 동사로 어디에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촉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 있잖아요. 네. 딱 봐도 그냥 귀네요, 뭐. 네. 갑골문에 보시면 그대로 귓바퀴하고 귓뿌리하고 뭐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근문에는 이게 귀 구멍일까요? 어쨌든 귀 한쪽을 잘라갖고 전체를 그린 글자입니다. 요게 설문 소전에 이렇게 왔고 예서와 해서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네. 현재 이자가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원자, 예. 담 원자죠. 네. 담은 뭐로 만들어지죠? 담은 흙이나 돌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나무 만들어지죠. 울타리거나 예, 예, 예를 들어서. 나무나. 근데 대표적인 재료는 역시 돌이거나 흙이거나 네. 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자는 그래서 보시면 설문 소절에서부터도 이게 흙이 네. 의미성분입니다. 옆에 요게 그럼 발음인데요. 요 글자는 따로 선이라고 발음되는 선자. 네. 예, 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전에 네. 제 환공할 때 환자에서도 요게 나왔었고 네. 선포하다 할 때 선자에서도 요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항자에서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항자에 나온 글자는 해서의 자형은 같이 쓰는데 네. 요 글자는 요렇게 쓰는 글자랑 통하고 요건 두이변 안에 원래 이렇게 배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따로 해서 긍자로 발음이 되는 네네, 것이고 맞아요. 요 발음 항자의 발음 계열과 여기 있는 선자는 전서부터 모양이 다르니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뭐 지금 현재 모양은 네. 같아 보이지만 이제 기원이 다른 거죠. 네. 네. 여기에 발음으로만 들어갔지만 뭔가를 돌고 있다는 모양 자체는 담을 둘러치고 있는 것과 의미가 그렇게 멀지는 그러네요. 않죠. 네. 네. 아, 그러면 발음 네. 성분을 고려할 때도 네. 연관되는 글자를 골라 썼다라고 뭐 봐도 될까요? 글자를 만드는 사람의 고심이 여기 느껴지죠. 네. 요것에서 음. 예서, 해서로 네. 그대로 이제 담 원자가 되었습니다. 네. 담 원자는 담 가운데서 약간 나지막한 담을 원이라고 부른대요. 네. 구별을 한다면 네. 만약에. 그 다음 글자도 담장인데 네. 그럼 얘는 높은 담인가요? 담은 담인데 그보다 더 가릴 수 있는 담이었던 것 같아요. 가릴 수 있다고. 네. 네.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구별을 해서 만약 들어간다면 그렇다는 거고 둘 다 담을 뜻하는 글자로 서로 네.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설문 소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는 오른쪽에 붙어서 이게 얘가 장이죠. 장으로 발음이 네. 되죠. 이게 이제 발음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네. 의미 성분인데. 의미 성분이죠. 이거는 색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인색하다 할 때 이 글자 쓰잖아요. 네. 예, 예. 원래는 곡식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보세요. 갑골문에 보시면 네. 여기 발음 성분을 빼고 나면 네. 이게 바로 색자인데 네. 벼화가 있죠. 곡식이 보이네요. 예, 곡식을 저장해주는 창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곡식에서 수확을 한 곡물일 테니까 별을 하나만 그릴 수는 없고 여러 개를 그렸죠. 그게 설문 주문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네. 소전에서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줄였죠. 하나로. 네. 그래서 보리가 원래 이제 곡물의 모양을 상용한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올레자, 네. 보리레자. 요것이 약간 생략되고 변형된 형태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 곡식 저장고를 상용한 그 회자 모양으로 생긴 글자를 네, 네. 합쳐서 색자를 만들었는데 네. 요게 의미 성분이라는 거죠. 곡식 저장고는 어차피 담을 둘러치고 뭔가 그 안에 담을 수 그렇죠. 있게 보관해야 되니까. 남들이 안 보이게끔 그 안에다 넣을 수 있게 만든 건축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성분이 의미 부분이라는 네.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담장 장자에 이런 글자를 더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맞아요. 흑토가 네. 들어간 글자를 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장자는 발음 성분이 있는 형성자이고 네. 여기 발음 성분을 의미 성분 토로 바꾸어서 이 담장 장자를 쓰는데
둘 다 같은 글자입니다. 네. 자, 자, 여기까지 네. 또 뒤에 구절을 이제 일단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초기 원장하면 네. 담벼락에 음. 귀가 음. 붙어 있습니다. 음.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앞에 문장하고 네. 이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행을 말은 참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음. 그죠? 행동보다 늘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설사 아무도 모르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담벼락이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담벼락 밖에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이 그러고 있다가 그 말이 담 밖으로 새어나가서 당신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게 맞아요. 되는 네. 거죠. 네. 혹시 이 네. 내용은 출전이나 보충하실 것이 있으실지?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경의 소와의 소변 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네. 군자 무이유언 군자는 쉽게 말을 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촉 우원 귀가 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아, 이런 구절이 거의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인 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앞뒤가 잘 호응하고 있죠. 천자문의 구절과.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 100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101강으로 구선, 찬반, 적구, 충장 이렇게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에